안녕하세요. 즐기는 손해사정사 이동윤입니다. 올 초에 저희 어머니께서 침대에서 내려오시다가 낙상을 하시면서 우측 손목이 골절이 되시는 사고가 있으셨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엑스레이 등의 검사 후 요골 원위부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으시게 되었고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다행히도 현재는 수술 경과가 매우 좋으신 상태입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골절이 바로 손목 골절입니다. 보통 낙상사고, 즉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바닥에 손을 짚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손목이 꺾이면서 손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하게 되십니다. 바닥에 손을 짚는 과정 중에서 손을 이렇게 꺾어서 짚게 되면 이를 폴리스 골절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안으로 굽혀서 바닥에 닿게 된다면 스미스 골절이라고 합니다. 이 골절 둘 다 손목 요골 원위부 골절을 발생시키는 골절인데요. 우리 사람의 팔꿈치에서 손목까지는 척골과 요골이라는 두 가지의 뼈가 있습니다. 요골은 팔꿈치에서는 얇은 두께이지만 손목으로 갈수록 두꺼운 두께의 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손목 골절은 이 요골이 골절되면서 발생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요골과 척골이 함께 골절되는 요척골 동반골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넘어지시면서 손목의 통증과 붓기로 인해서 병원에 방문하시게 되면 우선적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골절 여부가 확인이 되고, 만약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CT나 MRI와 같은 정밀 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엑스레이를 통해서 골절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그 골절의 형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단순한 선상골절이거나 부러진 뼈가 많이 어긋나지 않은 전이가 없는 골절이라고 한다면 손목의 부목이나 석고 고정술을 통한 보존적인 치료를 진행하게 되고, 골절의 전이가 심하거나 분쇄 골절인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손목 골절에 대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손목 골절에 대한 정확한 진단명은 요골 원위부 골절입니다. 요골 원위부 골절로 수술을 받게 된다면 과거에는 외고정술을 통해서 외부에서 핀을 박아서 수술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어긋난 뼈를 정복한 후 금속판을 통해서 손목을 고정시키는 금속 내고정술을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금속 내고정술을 통한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셨고요. 이처럼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후유장애를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이 후유장애는 본인이 부주의로 넘어지시게 된다고 한다면 개인보험의 상해 후유장애 담보를 검토하셔야 되고, 만약 교통사고나 영조문 사고와 같은 배상책임 사고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 방법을 통한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 상대방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됩니다. 요골 원위부 골절에 대해서 개인보험의 상해 후유장애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우선 사고일이나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다친 손목에 대한 운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AME식 후유장애 평가 방법에 따르면 손목의 정상적인 운동 범위의 합계는 170도입니다. 손목을 뒤로 젖히는 동작, 그리고 안으로 굽히는 동작, 엄지손가락 쪽으로 젖히는 동작, 새끼손가락 쪽으로 젖히는 동작인 이 네 가지 동작을 통해서 운동 범위의 합계가 정상 운동 범위와 비교하여 얼마나 운동이 제한되는지에 따라서 후유장애 지급률이 결정됩니다. 만약 정상 운동 범위인 170도의 4분의 1인 42.5도 이하인 경우에는 후유장애 지급률 20%에 해당이 되며, 정상 운동 범위인 170도의 2분의 1 이하인 85도 이하인 경우에는 후유장애 지급률 10%에 해당이 되십니다. 그리고 정상 운동 범위 170도의 4분의 3인 127.5도 이하로 운동이 제한되시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지급률 5%에 해당이 되십니다. 이처럼 평가된 후유장애 진단을 통해서 본인이 가입하신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하신 상해 후유장애 담보 가입 금액이 1억 원이고
후유장애 평가를 통해 정상 범위 운동의 2분의 1 이하로 후유장애 지급률 10%로 평가가 되셨다고 한다면 1억 원의 10%인 1,000만 원이 상해 후유장애 담보 보험금으로 지급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사고나 각종 배상 책임 사고에서는 이 후유장애 평가를 어떻게 할까요? 교통사고나 배상책임사고에서는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 평가 방법을 통해서 후유장애를 평가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AMA식과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 평가의 다른 부분은 두 가지의 동작이 추가된다는 점과 손목이 꺾이는 동작에 대해서는 개인보험은 배굴이라고 하여 손등을 젖히는 동작으로 평가를 하지만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 평가에서는 손을 안쪽으로 한 후 위로 젖히는 동작으로 평가한다는 미세한 차이점은 있습니다.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 평가에서는 손을 안으로 비트는 동작과 손을 바깥으로 비트는 동작인 내외와 회의 동작에 대해서도 후유장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된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 평가에 따라서 노동능력 상실률을 결정하게 되고 이 노동능력 상실률은 여러분들의 소득과 장애 기간을 곱하여 보상 항목 중 가장 큰 항목인 일실수입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일실수입이란 장애로 인해서 향후 내가 벌어들이지 못하는 소득의 감소분을 평가하여 보상받는 부분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사람의 신체를 100% 노동을 할 수 있는 기준으로 본다면 손목골절로 인해서 13%의 노동력을 상실했다고 한다면 장애기간에 따른 이 13%에 해당하는 소득의 감소분을 일시금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손목골절은 우리 일상에서 정말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손목골절인 요골 원위부 골절로 수술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장애를 검토하지 않고 그냥 지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손목골절로 진단서에 요골 원위부 골절이라고 진단이 되셨다고 한다면 꼭 이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손목골절인 요골 원위부 골절에 대한 후유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도 이 정보가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